처음에 요거는 그냥 대충 그냥 보고 넘어가자. 그냥 원시 종합 예술. 옛날에는 예술이라는 개념이 없었지, 그죠? 그냥 그거를 원시 종합 예술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은 사실 즐기고 감상하는 게 목적이잖아. 근데 그래서 교과서 그 프린트 아까 준 거 보고. 근데 이제 처음부터 뭐 즐기려고 한 건 아니고 어떤 목적으로 했다고? 주술적 목적. 그러니까 현실에서 어떤 소원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농사가 잘 되길 바란다던가 뭐 사냥이 잘 되길 바란다던가 그러면서 막 같이 춤도 추고 그치? 노래도 부르고 한쪽에 이제 그림 그려놓고 거기다가 창도 던지고 막 이렇게 그치? 그렇게 하던 거라서 춤과 음악이랑 섞여 있는 거라서 원시 종합 예술 이렇게 그냥 부르는 거고 그때는 당연히 내 개인적인 감정을 노래로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을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비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집단적인 얘기가 많았고요 알겠니? 개인적인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금 더 가도 딱히 집단적인 건 달라지지 않아요 되게 이제 좀 더 발전하면 그 다음 뭐가 되냐면 우리 민족의 신화 우리 부족의 뭐 조상이 어땠어 이런 이야기들 있지 전설 같은 이야기들 그치? 그래서 서사적인 이야기 이거부터 시작이야. 그거를 노래처럼 불렀다고 알겠니? 그래서 초기에는 원시종합예술 그러니까 노래만 따로 뭐 음악만 따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섞여 있었던 거고 집단적이고 서사적이고 조술적인 성격이 있었더라 초기에는. 뭐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가 나와? 개인적인 서정 그리고 그게 노래였다가 나중에 글로만 쓰는 시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겠죠. 그 흐름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너네가 따로 외워야 될 거는 여기 나오는 흐름 같은 거 선생님 설명했으면 이제 외워줘야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 처음에 좀 했었어. 이렇게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거든 이게. 교과서에 있지? 그냥 이거 말하는 거예요. 뭐 노래 종류는 뭐 이런 거 구지가 가야에서 그치? 해가 공무도화가 고조선이고요. 황조가는 고구려 뭐 이런 것들 노래가 있었대. 근데 이제 막 여기서 요거 하나만 메모해줄 사람은 해주세요. 이렇게. 개인의 정서를 노래하는 고대가요. 했는데 여기 지금 보면 구시가, 황조가, 공무도화가 이렇게 돼 있지? 근데 고대가요는 이게 다 맞는데 구지가는 따로 이렇게 해서 개인 아니고 집단이에요. 이거 자기네 부족장 달라고 한 거라 우리들의 부족장 개인이 아니라 집단적인 성격 그렇게 구시가 하나만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삼국시대에 가면 이제 통치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서 문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한문을 수입하다 보니까 한문 문학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한문은 우리말을 갖다가 표현하기 힘드니까 향가가 나온다고. 향찰 기억나지? 그렇고 이제 고려시대에는 이런 게 있었다는 것만 고려시대에는 뭐가 있었어요? 경기체가 가전 이거 여기서 참 모르겠다. 이렇게 보면 고려시대에 뭐가 있었다고? 고려가요, 경기체가, 한시 이런 것들이 있었대. 그리고 소설중에서는 가전 이게 있었고요. 이 특징들만 이렇게 대충 알아두면 됩니다. 자, 한시 중국의 한자를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 따로 한시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있었다만 알면 돼요. 그리고 한시가 주로 지어진 게 언제부터라고? 고려시대부터 주로 지어지기 시작했다고. 왜? 한자 수입? 한자는 삼국시대에 수입했잖아. 근데 중국의 형식 한시를 맞춰서 쓰려잖아. 한시가 되게 형식이 어렵고 까다로워요. 그럼 공부를 졸라 많이 해야 되거든. 그러려면 전문적으로 한문 공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나타나? 과거 시험 때문에 나타나요.
그치? 역사 시간을 배우지. 과거 시험 언제 봤대? 고려. 그 유명한데 드라마 주인공 몇 년 전에 내가 그때 몇 살? 4, 5년쯤 됐는데 그리고 광중 때 발에 그거 광중 때 그때 과거 시험이 시작되거든. 그럼 과거 준비하려면 당연히 한문 공부하고 유교 경전 공부하고 그래야 되잖아. 그래서 공부한 사람들이 배운 김에 죽는 겁니다. 알겠니? 고려시대에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고려가요는 주로 처음에 서민이 골랐다 그랬지? 그들이 민간에서. 그냥 이거 말면 되고. 경기체가는 우리가 안 배우는 이유가 뭐다? 문학성이 없어서. 문학성이 따로 떨어져. 왜 문학성이 떨어지냐면 나열이야 그냥 다. 싹을 다 나열하고서 끝에다가 뭐만 붙이냐면 이것만 붙여요. 경기 어쩌고만 붙여요. 그래서 제 이름도 경기체가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니? 이게 경기 어쩌고가 뭐냐면 풍경 어떠냐 이런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경기 어떠하니 있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다가는 쭉 어떤 풍경을 나열해요. 그치? 그래서 뭐 자기들 노는 거라든가 자기들이 시집고 있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걸 쭉 나열을 해서 쭉 써준 다음에 이 풍경 보기 어떠냐 하고 자부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잘 놀지? 야 우리 좀 똑똑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용도 유치하고 표현도 나열이라 뭐 별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대충 배우거나 아예 안 배우는 거예요. 저거. 그래서 저런 게 있었구나. 제일 유명한 게 한림별고. 작가가 한림제유야. 이게 뭔 뜻이야? 한림원에서 그러니까 한림학사들 거기서 공부하던 유학 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야 우리 이렇게 잘 놀아 이런 식으로 쓴 거라 한림제유 이렇게 하는 거고. 당연히 유치해서 조선시대 들면 쇠퇴합니다. 다 시조하고 가사만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조 가사가 대개 고려 중후반에는 나타났었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근데 시조 중에서 제일 오래된 거 뭐 있어? 근데 배우 시조 중에 중학교 때문에 하지 않냐? 폐여가 이런 거?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뭐 이런 거. 이제 그게 누가 지었대? 이방원이. 정몽주 꼬시려고. 그치? 그러니까 정몽주 살아있을 때니까 아직 조선은 안 세워지고 고려 말이지. 그럼 그때 그렇게 불렀다는 건 이미 그런 걸 사람들이 흔히 했다 안 했다? 했다. 그래서 시조는 고려 중기쯤에 아마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요. 말긴 있으니까. 가사 같은 경우도 조선 전기가 되면 바로 가사가 있거든. 그러면 그때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났다기보다는 고려 말에는 아마 가사가 시작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가 알겠니? 그렇고 그 다음에 폐관은 그냥 나중에 딴 데서 나오는 거니까 이름은 알아두세요. 이게 떠도는 이야기 한간 또는 여항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사람들 사는 거리란 뜻입니다. 여항이나 한간. 그래서 한간에 떠도는 소문들, 썰들 뭐 이런 거 그런 걸 모아가지고서 기록해 놓은 걸 폐관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원래 중국에서 왕이 백성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하면서 사는지 알고 싶어가지고서 관리들한테 명령 내린 거야. 얘네들이 도대체 어떤 얘기를 이렇게 소문으로 퍼뜨리고 이렇게 하는지 좀 기록해 오라고. 왜 우리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었지. 적침성 기억나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거는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생각이 누적돼서 적침이라고 한다고. 그치? 그래서 그걸 기록해 오라고 했는데 그 관리 이름이 폐관이야. 그래서 사람들 입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것들을 우리가 폐관문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이런 종류의 책들이 되게 무슨 야담, 무슨 야설, 들판에서 떠도는 이야기 이런 식으로 해서 책이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렇고 자 주몽신화 봅시다. 일단은 나중에 독서에서 혹시 이제 써먹을지 모르니까 신화는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 보기도 해요. 실제로 여기서 보면 역사적으로 해석되는 것도 꽤 있지. 그 정도만 알고 자 건국신화고 서사적 이야기란 뜻이지. 인물배경 사건 이런 거. 영웅이죠? 뭘 해서 영웅이야? 나라를 세워서? 그렇죠. 나라를 세워서.
고전소설 할 때도 그래. 영웅적인 활약 또는 영웅적 업적 하면 뭐하고 관련된 거? 가문이나 국가를 세우거나 또는 위기에서 극복해서 부활시키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래? 업적. 영웅적 활약 이렇게 부르죠. 그냥 남들 돕고 가난한 백성을 돕고 해서 업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는 고구려를 세우니까 영웅 이야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웅 설화의 일반적인 구조 알고 있어야죠. 그치? 영웅 설화 일단은 태어나기 전에 가문이나 또는 출신 조상 자체가 어때요? 신비해요. 뛰어난 존재들. 그리고 태어날 때 출생해서 특별한 사건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성장 과정에서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출가, 집을 나와 그 다음에 고난을 겪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극복하고 그 과정에서 조력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 순서는 바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반복되는 것도 나오지 나중에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업적을 세우고 끝나고. 요게 영웅설화의 일반적인 구조예요. 이게. 그래서 너네 어렸을 때 혹시 나루토나 뭐 드래곤볼이나 뭐 원피스 이런 거 본 사람 있냐? 본 사람 있냐? 배우가 안 봤냐? 그럼 뭐가 있어가 어렸을 때 많아. 기억이 안 나요. 맨날 라바 이런 거만 보는 거 아니야? 라바 봤냐? 근데 왜 다른 거 안 봤어? 혹시 본 적 없어 진짜로? 근데 이게 영웅 이야기가 왜 제일 대표적인 모티브로 배우는 거냐면 지금도 많이 써서 그래. 아까 뭐 원피스 이런 얘기 그런 만화 있다는 건 알죠? 전형적인 영웅 이야기예요. 전형적인 영웅 이야기. 그래서 사실 새로운 것도 없고 이게 심지어는 어디에서도 쓰여? 영화 같은데, 그지? 상업적인 영화에서 많이 쓰이지. 대표적으로 아이언맨. 아버지 천재 과학자잖아. 이제 출생 과정만 빠진 거예요. 그리고 뛰어난 능력 발휘하지, 능력 있지. 그리고 집 나가서 고생하죠. 그렇지? 조력자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극복하고. 그래서 국가나 세상을 구해요. 맞지? 없죠. 전형적인 영웅 이야기가 아이언맨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예술 같은 거 이런 거 예술적인 이런 것들 이제 연구하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아이언맨을 그다지 이렇게 뛰어난 작품으로 안 보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 구조가 너무 뻔해서. 그렇고 막 이 영웅들의 성격은 어때요? 되게 용감해요. 또 용감한데 어떻게 용감해? 막 이렇게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오랫동안 차근차근 이렇게 그 계획을 준비하고 그래서 막 뒤에서 막 물밑 공작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나라를 거 아니야? 아니면은 같이 싸우냐? 일단 해봐요. 그치, 일단 해봐야지. 힘캐야 지는 캐야? 힘키. 그치, 보통 힘캐죠? 왜? 그래야 보는 맛이 있으니까. 그것도 있고. 사실 더 큰 이유는 남자는 힘이라서요. 남자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자는 활달해야 돼. 남자는 여자를 좋아해야 돼, 안 좋아해야 돼? 좋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자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게? 친구. 친구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게? 뭐니? 애의. 뭐 이런 식이야. 왜?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전형적인 얘기라고. 흔히 말하는 약간 나쁘게 말하면 마초적인 거 있지. 마초 알죠? 마초 알지? 마초. 상남자. 흔히 말하는 상남자 스타일. 그게 영웅이라고 사실은. 그래서 그 전형적인 남성성 그게 얘네들 캐릭터야.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옷도 빨간색이고요. 왜냐면 뜨거운 색계열, 빨강, 주황, 노랑 이런 색계열들이 그 발산하는 에너지 이런 식으로 해서 왕의 색으로 옛날에 많이 쓰였거든.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영웅들은 되게 전형적인 인물들이라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렇고, 여기서 그나마 이제 요거 이렇게 하는데, 그냥 뭔 소린가 싶을 텐데, 그냥 이런 게 의미가 있더라고. 얘는 이게 뭔 소린지만 알면 됩니다. 난생설화 중에서 인생란 설화에 해당함 이렇게 되는데 알에서 사람이 태어난다는 뜻이야 그냥. 특히 인생란은 사람이 낳은 알이에요. 그러니까 박혁것에는 너네 알 어떻게 나와? 갑자기 땀. 갑자기 딴에 가깝지 사실은. 그치? 뭐 김수로왕도 알인데 그건 상자 속에서 나와. 그치? 근데 이거는 유아가 알을 낳지. 그치? 그래서 인생란이라고 하는 거고, 의외로 너네 난생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흔하니까 이게 뭔가 싶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주 드물어요. 알에서 사람이 태어난다는 그 종류의 이야기들이. 그래서 난 특별히 이걸 얘기하는 거고, 참고로 난생은 천손사상하고 관련돼 있어요. 하늘의 자손? 그러면 하늘과 관련된 존재들은 새로 많이 표현이 되거든? 그래서 알로 표현된다. 이렇게. 그러면 하늘이 둥글다 그래서 알도 둥글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하고. 갖고 되게 유목민족들한테서 나타나는 게 새 숭배하는 거랑 나무 숭배하는 거, 그 다음에 천손신앙, 그리고 난생, 이 네 가지가 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실 그냥 역사적으로 보면 유화는 그 지역의 강을 숭배하는 토착부족이야. 맨날 그 동네 살던 사람들. 그리고 이 주목네 집안은 뭐야? 유목민족들, 딴 데서 흘러들어온 애들. 걔네들이 결합해가지고서 이 나라가 세워진 거를 암시하는 거,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렇고, 사실 유목민족하고 그 토착부족하고의 결합은 우리나라 신화에서는 아주 흔해 빠지게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군도 어때? 곰토템. 정착민입니다. 정착민족이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유목민족이고, 그게 결합해가지고 세워진 게 고두섬.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신화들의 공통점이 있더라. 그치? 그 다음에 뭐 난생기야, 태양숭배 등등등 하는데, 난생기야, 태양숭배 이렇게. 이거 기아는 배고픔, 밥 안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태양숭배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태양 좋다는 얘기죠.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요거는 그냥 알아두고요. 이렇게 3대 이야기를 써주는 걸 그냥 3대기 구조라고 하고요. 이게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구조야. 뜬금없이 주목만 얘기하면 얘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또는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그 위에 할아버지까지 해서 조상이 대단한 사람들 이렇게 나온다거든요. 그거를 3대기 구조라고 해요. 자, 그렇고 자 넘어가서 내용 보면요. 요 3대기 구조 하고 그 다음에 천신과 수신의 결합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를 강조하기 위한 거? 신성한 존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신화적 장치 이렇게 할 겁니다. 3대기 구조랑 하늘과 땅의 결합 이거지. 천상과 지상의 결합 알겠네요. 그 다음에 이게 나름 역사책에 써져 있는 겁니다. 여기가 삼국유사에 있다고.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진짜인 것처럼 쫙 써줘요. 자, 고구려는 곧 졸본부여이다. 지금의 화주 또는 성주라고도 하나 이는 모두 잘못이다. 졸본주는 요동 방면에 있다. 요동이 어딘지 알지? 중국 땅이에요, 중국 땅. 근데 이렇게 여기가 백두산, 여기가 압록강, 좀 이렇게가 두만강. 하면 여기가 이렇게 압록강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땅이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산동반도고 산동. 여기가 요동반도야. 여기에 요하라고 부르는 강이 있어요. 그 요하의 동쪽이라서 이쪽 지역을 요동이라고 해요. 그냥 참고로만 알아놓고 우리 요번 시간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국사, 나라의 역사, 고려 본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시조, 동명성제의 성은 고씨, 이름은 주몽이다. 북부여의 왕 헤부르가 이미 동부여로 피해갔으며 부르가 세상을 떠나자 금화가 왕위를 계승했다.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저 요동 지역을 전체를 먹고 있던 게 북부여인데 거기서 전쟁에서 져가지고 동쪽으로 피해간 거야. 그게 동부여입니다. 그리고서 동부여의 왕 금화. 금화는 금개구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얘도 좀 신비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금화는 한 여자를 만났어요. 이제 자 누군가 모르는 여자가 말하기를 나는 하백 모래신이죠. 모래신의 딸 이름은 유화. 한 남자가 나타나서 자기는 천재의 아들 해모수 이렇게 하백의 딸이랑 천재의 아들이랑 이렇게 결합한 거 하면서 나를 웅신산 및 압록강가에 있는 집들로 꿰어 남몰래 정을 통해 놓고 가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내가 중매도 없이 혼인한 것을 꾸짖어 이쪽으로 귀양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역사책에 있는 축약본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고 원래는 이 앞부분의 원래 신화에는 이 앞부분에 이야기가 쭉 들어있어. 근데 이제 하백하고 그 다음에 해모수하고 도술 대결을 벌이는 내용이 나와. 그래가지고서 결국 해모수가 하백한테 이겨요. 그러니까 하백이 어쩔 수 없이 자기 사위로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사위로 인정받고 나서 내가 얼마 있다가 내리올게 하더니 돌아가서는 다시 안 온 거야. 그래서 하백이 그래서 화가 났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금화는 이를 이상히 여겨서 그 여인을 방속에 가둬뒀더니 햇빛이 방안을 피셨대요. 그래서 햇빛이 이렇게 따라오는 거 이게 태양 숭배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방 안에서도 햇빛이 비치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단계지. 출생 시에 이상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알에서 타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다 알겠네요. 그렇고 하늘의 혈통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태양하고 관련된 거. 또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알 낳고, 그치? 신이한 출생. 그 다음에 그 알을 버렸는데 개나 돼지가 먹지도 않고 소나 말은 피해서 지나가고 새와 짐승은 오히려 알을 덮어서 품어줘요. 그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신이한 출생하고 관련된 거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아이가 껍질을 깨고 나왔는데 골격과 외양이 영특하고 기이하였다. 나이 겨우 7살에 기골이 준수하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간 거지. 그죠? 성장 과정에서 특별한 능력 나와요. 평범한 사람과 달랐대.
그래서 이게 성장 단계고 여기서부터가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는데 100번 쏘면 100번 다 적중하였다. 그래서 주몽이라고 했답니다. 이름부터 이로 나온 거고 이 민족이 그 당시에 활쏘기 같은 거를 생산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러고 나서 금화에게는 아들이 7이 있었답니다. 재능이 주몽을 따르지 못했대. 큰아들인 대소가 왕께 주몽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니 일찍 없애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뭐야? 실현 암시한 거지? 실현을 이제 시킨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나 왕은 듣지 않고 주몽을 시켜 말을 기르게 하였다. 여기서 그러나라고 돼 있어. 그죠? 여기 그러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교과서 만든 사람이 된 거야. 이게 만약에 그러나가 아니고 그래서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 왕은 대소의 이 참소 일종의 모함이지. 이거를 믿고 그래서 주몽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보낸 거 이렇게 할 겁니다. 알겠니?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나라고 했으니까 그냥 듣지 않고 이렇게 해서 믿지 않은 거 이것만 따로 챙겨놓으세요. 이거 문제 만드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게 바꿔서 만들거든요. 근데 교과서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대소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야. 그냥 개인적으로 따로 그냥 보낸 겁니다. 이유는 안 나오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말을 기르게 했대요. 사실 말 기르는 직업은 천한 직업이거든. 나는 이제 보면 주몽이 금왕의 양자 역할을 하는 거잖아, 지금 어떻게 보면. 맞지? 근데 그런 사람을 말 기르는 직업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지금 얘가 나중에 반역을 저지를 마음이 있나 없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보낸 거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하필 말이에요. 왜? 말하고 활쏘기 이런 것들 얘네가 무예를 숭상하는 민족이었다. 우리 고구려 하면 딱 그런 느낌이지. 맨날 쌈질 하러 다니고 사냥하고 약탈하고 뭐 이런 느낌이죠. 약간 아니야? 근데 실제로 중국의 역사책 보면 고구려 사람들 특징은 그렇게 나빠요. 그러니까 그냥 왜 거란족, 여진족 이런 애들이랑 똑같았어. 그래갖고 그 중에서는 이제 나라를 만들 정도로 큰 세력을 이루는 애들이라 중국 애들이 제일 골머리 아팠다고 고구려. 맨날 쌈박질 했대. 하여튼 그래서 말을 중요시 여겼구나. 사실 우리나라는 그래서 말하고 관련된 신화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 유목민족의 특징이지. 그치, 연아야? 그치? 말 좋아하냐? 안 좋아해? 왜? 그래서 말은 유목민족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좋은 말 이렇게 하고 나쁜 말 이렇게 하지. 이거 나중에 박시정까지 조선시대 이야기까지 계속 반복되는 모티브야. 이거 사실. 그래서 좋은 말을 알아보거나 말을 잘 기르는 것 자체가 뛰어난 능력 중에 하나로 평가되는 거고. 하여튼 그렇고 여기도 조금 자세히 나오는 버전이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왕이 이렇게 해서 보냈더니 주몽이 좋은 말은 일부러 이렇게 해서 삐쩍마르게 하고 나쁜 말은 이렇게 다른 모든 말들을 잘 키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금왕이 주몽이라는 마국간에 가가지고 보니까 말을 너무 잘 키우는 거지. 그래갖고 기뻐서 주몽한테 뭐든 원하는 게 있으면 하나만 얘기해라 그랬더니 주몽이 제일 안 좋아 보이는 그 기름 먹은 말 있지? 그래서 요 말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왕은 겸손도 하구나 하면서 그 말 줬대요. 그래서 이제 주몽이 이 말을 다시 어떻게 나중에 이제 자기께 된 다음에 잘 먹여서 이제 훌륭한 말로 키워낸 거야. 그래서 나중에 탈출할 때 그걸 하면서 탈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나중에 탈출할 거하고 관련이 돼 있지. 그러니까 주몽은 미래를 예상을 한 거다 안 한 거다 했더라. 그치? 그래서 주몽의 지혜로하고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 보면 비상한 예지 이렇게 되잖아. 이게 뭐라고? 미리 예상해서 지혜롭게 행동한 거라고. 예지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자, 예상하고 준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몽이 이쁨을 많이 받으니까 나중에 주몽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시련이 닥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왔지? 여기서부터 시련이네. 근데 교과서 이거 출판사 적으니까 그냥 이렇게 기억해서 여기가 시련 1이다. 주몽도 시련. 일단 R도 주몽인 걸로 보고 문제를 낼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밑에 넘어갑시다. 사람들이 여기를 벗어나라 이렇게 도와줘서 도망칩니다. 그래서 오이 등 세 사람을 친구로 삼아 했는데 3이라는 숫자를 좋게 보는 것도 이제 신화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거지. 특히 우리나라 신화에 많이 나와요. 그치? 그래서 심지어는 삼신할머니 이런 것도 모시잖아. 그죠? 그렇고 자, 벗으로 삼아 함께 도망가는데 엄수 물가에 이르러 물을 향해 고하기를. 그치? 자, 물은 처음에는 뭐였는 거야? 장애물이었어요. 오케이. 근데 거기서 자기가 이렇게 혈통을 드러내지, 특히 합의 강해신의 외손자죠. 그래서 자, 물고기와 자라가 솟아올라서 달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제 우리 물이라는 장애물이 있을 때 그거를 신비한 능력으로 극복하는 것도 다른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 예를 들어서 모세도 뭐 했어? 백성이 끌고 도망치다가 나 모세가 누구? 누구세요? 네, 저 그래 성경에 나오는 게 이제 그치. 딱 뭐? 달랐어요. 그치 뭐를? 바다? 그치. 홍해를 달랐죠. 그러니까 이게 물이라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 장애물을 극복하는 게 뭐다? 이 사람의 신비한 능력을 드러내는 장치예요. 이게. 하여튼 그래서 이게 이제 물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게 일단 이 사람의 능력인 거고, 특히나 그 극복 방법이 지금 어떻게 됐었어? 자기의 혈통을 강조하면서, 그치? 그러니까 하늘이나 또는 조상에게 빌어서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고귀한 신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된 거라, 이게 왕이 되는 정당성이 됩니다, 나중에. 왕이 되려면 이게 하늘의 후손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그렇고, 그다음 넘어가서 여기 보면 고시로 나중에 성을 삼았대요. 원래는 뭐 해모수 해부로 이러잖아, 그치? 해시였는데 천재의 손자가 햇빛을 받고 나왔다고 해서 스스로 고시로 성을 삼았다는데 나는 높은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자기 신분을 이렇게 드러낸 거고, 그 다음에 이때 나이가 12살이었는데 뻥이겠지. 실제로 이게 버전에 따라서는 이때가 이미 아들이 있을 때예요. 결혼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신경 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구려가 이렇게 큰 나라더라 해가지고서 업적 세우고 끝난 겁니다. 뭐 특별한 건 없지? 그래서 넘어가고요. 그냥 영우 일대기 구조랑 난생설화만 잘 챙기면 되니까 쭉 넘어갑시다. 요거 학습 활동에 나오는 요것만 그냥 잘 챙기면 돼요. 뒤에 182페이지 보세요. 이거랑 비교해가지고서 보면요, 일단은 공통점 3대기 구성, 그 다음에 천손하강, 아버지는 하늘, 엄마는 지상계에 있는 존재, 다 똑같지? 뭐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구나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차이점 뭐야? 출가해서 같이 나와가지고 시련이 오는 거 있지? 그 시련하고 그 시련의 극복이 여기는 안 나와요. 그 차이점만 이렇게 비교해보고, 그리고 21일 만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37이라고 그래요. 37에 21.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 공통점입니다.
나머지는 됐어요. 넘어갑시다. 여기서 안 나오지? 그래서 계속 3,000명 이런 거 나오고. 근데 뭐야, 단군 신화 원래 저 앞에서 3명의 신화 데리고 나오는 거 아니야? 아까 그 3명의 친구 데리고 나온 거죠. 그것도 공통점이 원래는. 나머지는 됐어요. 넘어가서 전망명 한다. 쭉 넘깁시다, 이거 뒤에. 가서.